안녕하세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가문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강우 주발 세가입니다. 돗자리를 짜던 비천한 신분에서 황실을 구한 영웅이 된 아버지 주발, 그리고 그 아버지를 뛰어넘는 명장이었지만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아들 주아부. 충성과 권력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인간의 비극을 다룬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마천이 왜 이 인물을 특별하게 다뤘는지 살펴보고 아버지 주발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이 집안 이야기에서 유래한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들을 알아본 뒤 아들 주아부의 영광과 몰락, 마지막으로 사마천의 냉철한 평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사마천이 세가라는 공간에 주발을 넣은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마천의 사기는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제왕의 역사는 본기, 연표는 표, 제도는 서, 그리고 수많은 인물 열전은 열전에 기록했죠. 그렇다면 세가는 무엇일까요? 본래 주나라부터 한나라까지 대대로 자귀를 세습한 제후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즉 혈통이 고귀하고 정치적 정통성이 있는 금수저들의 공간인 셈이죠. 그런데 사마천은 이 원칙을 과감하게 깨뜨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주발은 제후의 핏줄이 아닙니다. 돗자리를 짜고 장례식에서 피리를 불던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마천이 세가에 넣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혈통보다 역사적 공적을 더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한 고조 유방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결정적으로 여씨 일족에게서 한나라를 구해낸 그 공로가 제후의 혈통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마천식의 혁명적인 역사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발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비천한 병사에서 한나라의 수호자가 되었는지 그의 생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주발은 패연 출신으로 누에를 치는 대나무 채반을 짜거나 상가에서 피리를 불며 근근히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방이 군사를 일으킬 때 합류해서 처음에는 수레를 모는 잡무를 맡았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안쟁팩이 수많은 전투에서 늘 선봉에 섰습니다. 방여나 풍 같은 지역을 칠 때 가장 먼저 성벽을 기어올라 깃발을 꽂은 게 바로 주발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행운아가 아니라 실력으로 자기 자리를 만든 진짜 무인이었던 겁니다. 사마천은 이런 주발의 성품을 네 글자로 요약했습니다. 목강돈우. 나무처럼 강직하고 무뚝뚝하며 성품이 돈독하고 후덕하다는 뜻입니다. 유방은 이런 그를 보고 큰일을 맡길 만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머리싸움이나 화려한 말주변은 없었습니다. 유생들이 찾아오면 빨리 요점만 말하시오. 라고 재촉할 정도로 실용적이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죠. 전쟁터에서는 이게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조정에서도 그랬을까요? 유방이 죽고 나서 한나라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황후였던 여태후가 권력을 잡고 자기 친정 식구들인 여씨 일족을 왕으로 앉힌 겁니다. 여씨들이 황실 근위대인 남군과 북군의 병권을 장악하면서 유씨 황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가 됩니다. 이때 나선 것이 바로 최고 사령관이었던 태위 주발과 승상 진평이었습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발은 여씨들이 장악한 북군 병영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병사들 앞에서 목숨을 건 도박을 하죠. 여씨를 따를 자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유씨를 따를 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라. 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왼쪽 어깨를 드러내며 유씨 황실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군권을 되찾아온 이 사건 덕분에 한나라는 여씨 천하가 되는 걸 막고 훗날의 태평성대를 이끌 문제를 황제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 공로로 주발은 우승상, 즉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비극이 싹 틉니다. 전쟁터에서 빛났던 그 목강돈우함, 즉 우직함이 정치판에서는 무능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가 1년에 소송이 몇 건인가? 나라 살림은 얼마나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 행정이나 숫자에 어두웠던 주발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려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죠. 고향으로 돌아간 주발은 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언제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늘 갑옷을 입고 가족들도 무장시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도한 방어 태세 때문에 반란을 꾸민다는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며느리인 공주와 태우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난 주발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100만 대군을 지휘했건만 감옥 옥리간수가 이렇게 높은 분인 줄은 몰랐구나.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이 일개 옥리에게 뇌물을 주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현실,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로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류협배입니다. 땀이 흘러 등을 적시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장면 기억나시죠? 황제의 질문에 대답 못하고 주발이 등 뒤로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는 그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부끄럽거나 긴장될 때 쓰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좌단입니다. 왼쪽 어깨를 드러내다. 주발이 병사들에게 왼쪽 어깨를 드러내게 하여 유씨 편임을 확인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편을 들거나 지지 의사를 밝힐 때 좌단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는 영린지화입니다. 용의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죽는다는 뜻이죠. 이 말은 주발 본인보다는 그의 아들, 주아부의 비극적인 삶을 설명할 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아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버지 주발이 비천함에서 시작해 영광을 누리고 말년의 고초를 겪었다면 아들 주아부는 영광의 정점에서 더 처참하게 추락합니다. 주아부는 규율의 화신이었습니다. 흉노를 막기 위해 세류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황제가 위문을 옵니다. 보통은 황제가 오면 문을 활짝 열죠. 그런데 주아부의 부대는 문을 안 열어줍니다. 군대에서는 장군의 명령만 들을 뿐 천자의 조서는 듣지 않는다면서요. 황제가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나서야 문을 열어줬고 군영 안에서는 황제도 말을 천천히 타게 했습니다. 황제 문제는 화를 내기는커녕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장군이다라며 감탄했습니다. 이후 경제 시절 5초 7국의 난이라는 거대한 반란이 터집니다. 이때 주아부는 보급로를 끊는 지구전으로 반란을 진압합니다. 아버지 주발이 여씨의 난을 막았다면 아들 주아부는 5초 7국의 난을 막았으니 부자가 대를 이어 한 나라를 2번이나 구한 셈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자 그의 강직함은 독이 됩니다. 주아부는 황제가 천함을 제후로 삼으려는 것도 반대하고 항복한 흉노 장수를 우대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죠. 이게 황제 경제의 자존심, 즉 영린을 건드립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주아부의 장례용으로 쓰려고 산 갑옷 500벌이 영모를 위한 무기로 둔갑한 겁니다. 땅 위에서 반란을 안 일으켰으니 죽어서 지하에서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라는 억지 논리로 감옥에 갇힙니다. 치욕을 견딜 수 없었던 주아부는 곡기를 끊고 닷새 만에 굶어 죽습니다. 관상가가 당신은 굶어 죽을 운명이다라고 했던 예언이 비극적으로 실현된 겁니다. 사마천은 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버지 주발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바로잡은 공로는 고대 성인인 이윤이나 주공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혈통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그 공적이 최고라는 사마천의 소신이 담겨 있죠. 반면 아들 주아부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습니다. 군사적 재능은 옛 명장만큼 뛰어나지만 스스로 만족하여 배우려 하지 않았고 절개를 지키면서도 겸손하지 못했다고 꼬집습니다. 결국 그 뻣뻣함과 오만함이 자신의 파멸을 불렀다는 냉정한 분석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발과 주아부 두 부자는 난세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던 충직함과 원칙은 복잡한 정치판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아들은 타협을 거부하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지혜는 다르다. 그리고 가장 유능한 충신도 권력 앞에서는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한 나라를 구하고도 권력의 비정함 속에 갇혀버린 주발 가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는 승리한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개인의 비극이 숨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수박겉 핥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